뭐 지지율 차이가 좀 났을 때는요. 네.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좀 공격적으로 공격하면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하고 아무래도 좀 더 몸싸움이 치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식으면 조금 더 붐업시켜 줄 수 있게 좀 데워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뜨거우면 좀 식혀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에서 역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예비 경선 때 사실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예비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그런 네.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좀 뭐 잘 안 돼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좀 더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좀 심해지니까 조사해서 엄중 책임을 묻겠다. 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선관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내 선관위가 그걸 완급 조절을 해주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경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정한 경선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큰 틀 안에서 보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후보들 간의 지금 각축전이 그렇게 나쁜 현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상민 선거위원장도 경고를 했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격가지의 얘기거나 아니면 좀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관련돼 있는 뭐 하다못해 교통연구원에 있는 관계자를 아까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SNS 글 가지고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그리고 공보단장이 이른바 해경군 김 씨를 언급하고 나오는 것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자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재명 지사 쪽도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에 뭐 전두환을 옹호했다던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관련돼 있는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거나 사실 팩트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감정 싸움으로 나가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당 선관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 이틀 전에 이재명 지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5.18이라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찬양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사실 이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18 찬양 같은 경우에는 기자 시절에 이것을 인용해서 썼던 기사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전남지사로 있을 때 이 관련 사업을 하던 단체와 이제 함께 좀 사업을 하다가 우경화, 우상화 움직임이 일면서 이 지지를 철회했던 바 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인데 지금 교수님, 왜 이렇게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저 5.18 발언이나 박정희 찬양 저 네. 발언할 때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께서. 네. 그래서 거기서 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적으로 나갈 거다. 지난 토론회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수성하고 자기가 다른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은 예상도 하고 뭐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진영에 친했던 분들이 공격을 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격을 하시겠다. 그러길래 제가 사이다까지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 폭탄주 된다. 폭탄주 되면 큰일 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감정 싸움, 서로 간의 검증과 네거티브,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감정 싸움 뭐 약간의 좀 선을 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더욱더 감정의 선을 건드는 부분까지도 많이 확대될 거다. 아직까지 저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상호 간에 아직 고소고발 건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 가지고도 분명히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형수와 형에게 욕설한 부분도 이낙연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니 옵티머스 이거는 뭐냐 그리고 전남지사 할 때 그 부인께서 그림을 많이 또 산하기관에 팔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가면은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양자 간에 네. 지지율 차이가 급격하게 붙고 있어요. 저는 당초에는 무난하게 이재명 지사 될 거로 봤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지면서 네. 이낙연 대표의 지금 지지율 상승세 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상호 간의 네거티브가 상당히 격화될 것 같다. 앞으로 이 감정 싸움이 향후에 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앙금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부정적으로 지지자 사이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앙금이 남고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 하나 더 보고 난 뒤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가 벌인 그 논란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 이 논란은 또 어느 측인지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SNS를 중심으로 유통된 군필 원팀이라는 포스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 복무를 마친 후보들 4명이 지금 이렇게 군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한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서 뭐 군 복무 의무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소년공으로 일하던 중에 장애를 입어서 군 미필자, 군 복무가 면제가 됐습니다. 자, 이 같은 왼쪽의 포스터가 주말 사이에 돌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자신이 왜 군필을 면제받았는지를 해명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고의 면탈인 것 같이 말하는 게 매우 서글프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에게 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군대 가고 싶어도 이 팔이 옛날에 공장 다녔을 때 프레스에 껴가지고 저렇게 비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도 하고 공직에 나갔을 때마다 당신은 왜 군필을 안 했어? 라고 막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때마다 이제 이쪽 팔이 내 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는 건데 한 누리꾼이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건 분명히 이재명 지사를 좀 반대하는 네. 누리꾼일 거예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SNS상에 올린 건데 뭐 본인 얘기는 이래요. 안보 정당이 돼야 된다. 안보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하 논란까지도 네. 확대될 수가 있다. 저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김두관 후보들께서 네. 적절하게 잘 다독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 이거 빨리 내려라. 이런 식으로 자정 기능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김부선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가지고 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데 말을 했어요. 총각 사칭할 때 나에게 보여줬던 팔이다. 훌러덩 벗고 보여줬다. 감성팔이 그만해라 하면서 저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애까지도 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가 네.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응 적절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 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사진에 함께 올랐던 이낙연 후보의 다른 3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하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빼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캠프 측 인사가 지지자들이 의사 표현하는 것은 자유다. 여기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과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다가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건 아닐까요? 평론가님. 앞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네거티브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건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게 정도나 선을 좀 지켜줘야 한다.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아무리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을 깎아내려서 대선 후보 돼봐야 곧바로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산 너머에는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네. 산 너머에 있는 대권 주자를 이겨야 되는 건데 자기들끼리 힘 다 빼고 난 다음에 무슨 대선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당면한 문제는 당내 후보가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싸우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낙연 캠프 측 인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익명으로 보도되면요. 나중에 가서 오히려 캠프 간에 감정 싸움이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손해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가지고 네. 산업재해에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만약에 그런 의도를 담고 군필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근데 이낙연 지사 캠프 쪽 인사가 뭐 마치 지지자들 중에 뭐 다 이런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공적인 책임론에서 좀 너무 비껴간 발언일 것이다. 좀 잘못된 반응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서로 간에 앞으로 계속 경쟁할 거예요. 경쟁할 건데 지지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각 캠프에서 지지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네. 우리 지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입장을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재명 지사랑 이제 토론회를 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분명히 더 네거티브한 검증이 심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농담조로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재명 지사님 관련된 파일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받는다고 했다.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꼭 자기한테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왜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느냐. 고발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고소를 하면 자꾸 이 사건이 더 확대될 거다. 계속 또 언론에 나오고 김부선 씨 계속 인터뷰하고 그럴 거다. 고소 안 해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근데 고소를 안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지사가 뭔가 좀 찜찜해서 고소를 안 하는구나 라는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과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넘어가야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든 이재명 지사든 캠프에서 대응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막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면 안 돼요. 그 토론회 때처럼 바지 벗을까요? 막 그런 반응 보이면 안 되고 네.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다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때까지 해명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은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다른 좋은 듯이? 조언이 네. 아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시해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사가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처음 검증 무대에 올라서게 되잖아요. 이 지사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굉장히 많은 검증 무대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체 검증까지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건 못 묻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추가로 증거를 네.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까지 수사 단계까지 다 갔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난 거예요. 검찰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 김모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럼 김 씨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언론이 받아서 그대로 적는다고 할 경우에는 전 좀 책임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같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최소한 그 정도의 신뢰를 가질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검증까지 끝나고 무혐의 판단까지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면 다시 또 법적 문제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사가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사의 최고의 장점은요. 뭐 녹취록도 얘기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뭐 형수와 관련돼 있는 문제, 뭐 욕설 파문, 그럼 본인이 욕설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지금 며느리가 막 그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아도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물론 품격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서 해명하지 마라. 국민들도 판단할 만큼 충분히 네. 판단할 만한 근거가 그동안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시가 됐고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네. 한마디를 질문하거나 의혹 제기하면 100마디, 1000마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답게 앞으로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의 네거티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대선 후보들 간에 벌어졌던 장 단점과 관련된 논란은 당내 경선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또 본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민주당의 본 경선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경선 일정이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5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저희가 정리해서 좀 얘기하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